강조하다 보니까 네. 또 지나치게 이렇게 핸드 퍼스트 자세를 하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핸드 퍼스트 자세는 뭐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핸드 퍼스트 자세는 진짜 왜 중요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본인의 생각을 하는 게 어때요? 근데 저는 사실 핸드 퍼스트라는 말이 그게 중요하다. 과연 중요할까요, 그게? 아니, 진짜로. 과연 핸드 퍼스트가 중요할까요? 저는 골프를 치면서 핸드 퍼스트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프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중요한 요소라면. 예. 그거를 중요하다 안 하다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핸드 퍼스트를 생각을 안 해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이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한다? 이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냥 셋업을 딱 했을 때 지금 채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나가 있죠. 그럼 이건 핸드스가 된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채를 이러고 치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핸드 퍼스트? 저는 모르겠어요. 핸드 퍼스트 생각만큼 의식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냥 저희가 공을 낮게 치고 굴릴 때, 어프로치 할 때 특히 그럴 때는 핸드 퍼스트라는 걸 하죠. 근데 그때도 내가 핸드 퍼스트 해야지 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나는 낮게 치기 위해서 로프트를 더 디로프트를 시킬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핸드 퍼스트, 그래서 저는 핸드 퍼스트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핸드 퍼스트? 솔직히 굳이 그걸 왜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이거 말고도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자연스럽게 다운블로우를 유도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안전장치이죠. 그래서 강조를 하는데 지금 손프로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동작을 굳이 의식하면 과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그러니까 보세요. 셋업 때 핸드 퍼스트를 해놓고 의도적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임팩트 때 공이 손이 헤드보다 앞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를 핸드 퍼스트라고 하는데, 내가 핸드 퍼스트를 미리 해놓는다고 해서 그 동작이 된다면 그럼 다 돼야죠. 그잖아요. 캐스트링이라는 동작도 없어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핸드 퍼스트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내가 스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의도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핸드 퍼스트를 해놓고 치는, 저는 그건 무의미하다고 봐요, 사실. 왜 그러면 우리들이 결국에는 목표는 임팩트 때 이 핸드 퍼스트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셋업 때 이걸 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핸드 퍼스트를 한다고 해서 이대로 공이 맞는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운블로로 공이 맞을 거고, 네. 모든 사람들이 이 동작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동작은 자연스럽게 내가 스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아이언이 찍혀 맞아야 되는데 안 찍혀 맞는다. 근데 그것도 보세요. 드라이버는 쓸어치라 하고 아이언은 찍어치라 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채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왜라는 걸 생각을 해요. 왜 드라이버는 위로 상향 타격, 상향 타격이 되고 왜 아이언은 하향 타격이 되냐. 보세요. 제가 지금 셋업을 이렇게 하죠. 그럼 이거는 지금 피칭인데 이거는 드라이버고, 피칭은 지금 볼리시가 여기, 드라이버는 여기에요. 그럼 벌써 샤프트의 각이 다르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는 스윙 플레인이 바뀐다는 소리인데, 드라이버는 채가 길고 완만하게 스윙이 되기 때문에 찍어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언은 가파르기 때문에 찍어 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스윙을 쓸어치고 찍어 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냥 클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 네, 저는 그래서 항상 뭔가 스윙을 다르게 하지 않거든요. 의식은 잘 하면서 스윙을 하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시작부터 피니시까지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느낌? 그러니까 저는 스윙에 있어서 스윙의 뭐 플레인이라든지 뭐 스윙의 테크닉론도 엄청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스윙 템포나 뭐 리듬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공을 맞추는 거는 템포와, 그러니까 골프는 어쨌든 일정하게 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템포랑 뭐 리듬이 일정하지 않으면 공을 일정하게 칠 수가 없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시합 때도 항상 코스에 들어가면 스윙의 기술적인 면은 최대한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윙의 템포나 리듬에 맞춰서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경기를 해보면 좋은 실력을 가진,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은 공통점이라면 그 스윙의 리듬과 템포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추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긴장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실수가 나오는 거는 스윙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껴요. 왜 내가 지금 빨라졌는지, 지금 내가 빠른지를 못 느끼는데, 저도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항상 시합 때 좀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런 스윙이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은 정말 일정하게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스윙을 할 때, 스윙 연습을 할 때도 그렇고 코스에 나가서도 항상 그냥 마음속으로 뭔가 리듬을 생각을 하는데, 약간 탑에서 최대한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지 않게 연습을 하고, 볼을 빵 때린다기보다는 뭔가 좀 볼을 최대한 이렇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또 스윙도 하려고 하고, 예, 근데 제가 볼을 이렇게 위에서 빵 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낚아채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볼을 조금 그냥 가져가려는 식으로 스윙을 하면은 여기서 좀 급한 게 조금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나아지더라고요. 약간 위에서 뭔가 볼을 빵 치려고 하면 뭔가 위에서 빨라지는데, 그냥 볼을 그냥 좀 가져가려고 하면은 위에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빨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스윙이 그 모던 스윙으로 이렇게 좀 점점 더 이렇게 컴팩트하고 간결해지면서 이제 세 박자는 두 박자로 된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두 박자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레슨 프로들이 가르쳐줄 때 주말 골퍼들은 되게 이제 위에서 좀 한 박자 쉬는 듯한 느낌. 사실 쉬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세 박자. 그래서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이렇게. 우리 송 프로님은 짬뽕이세요, 짜장면이세요? 저는 짬뽕파인데 짬뽕파인데, 근데 저도 이 짬뽕 짜장면 이런 건 처음 들어봤는데 재밌네요. 근데 저는 약간 근데 이게 웃긴 게, 뭐 에델바이스 하는데 그 에델바이스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에델바이스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그 리듬도 중요한데 뭔가 나만의 그 있잖아요, 순서라고 해야 되나? 탑에 가갖고 막 한번 쉬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뭔가 내가 가갖고 시작할 때 뭐 무조건 하체를 먼저 내보내겠다.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뭔가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긴장될 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 엄청 유명한 선수가 레슨한 걸 한번 봤는데, 그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대요, 시합 때. 머리가 하얘지고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프로 선수도 그런가요? 그 프로가 세계적인 프로였어요. 타이거 우즈? 아니요, 타이거 우즈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PGA 투어에서 우승을 이름이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근데 저도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더 눈여겨서 그 레슨을 봤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한 샷을 가지고 있어라. 언제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머리가 하얘지고 그런 상황을 대비한 나만의 샷을 가지고 있어라. 근데 저는 그 기사를 그 레슨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근데 사실 시합을 하다 보면은 정말 프레셔가 올 때도 있고 중요한 순간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든 뭐든 해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크게 근사한 게 아니어도 나는 무조건 백스윙 타협을 갔을 때 하체를 먼저 내보낼 거다. 나는 백스윙 타협을 갔을 때 무조건 한 박자 쉬고 내려올 거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훌륭한 레슨 프로여도 찾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또 본인이 연습을 통해서 찾는 건데, 저는 최대한 다운스윙을 천천히 가져오려고 해요. 네, 저는 다운스윙을 예를 들어서 심하게 하면은 백스윙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요. 리듬이 깨졌을 때 정말로. 그래서 정말 갔다가 네, 이렇게 과장해서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하다 보면 리듬이나 템포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만의 방법인 거죠. 저만의 방법인 거고, 본인만의 방법을 이런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본인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립을 어떻게 쥐느냐 뭐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네네. 송 프로님은 그립은 어떻게 쥐시고 이 악력을 조절하는 뭐 나름대로의 뭐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 그립이 조금 위크한 편이에요. 이렇게. 그러네요. 네네. 저는 그립이 좀 위크한 편인데, 네, 좀 위크. 스트롱 그립을 잡아야 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뭐 사실 네, 그 김시우 프로 같은 경우도, 김시우. 네, 시우 같은 경우도 네, 왼손이 굉장히 위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립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립도 그냥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오른손은 좀 정면으로 잡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밑으로 가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안 좋은 습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크게 상관은 없고, 그립의 악력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느끼는 거죠.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내가 이제 백스윙 갔을 때도 임팩트 때도 피니시까지도 이 손의 악력이 바뀌지 않는 거를.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그 이해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공을 칠 때 네. 본능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임팩트 때 힘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골퍼는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여기서 멈추면 들어가죠. 근데 사실 스윙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원심력으로 확 돌아가기 때문에 손에 힘이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 대신 다른 데서 힘을 써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얘가 꼭 힘을 써야 된다면 그 악력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손이 아닌 다른 데서 힘을 써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